제목을 이제 바로 보기, 바로 알기 그런데 이게 부처님 법을 이런 불법이라는 말 빼고 얘기할 때 이렇게도 하는 말 들었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표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의 소개를 지금 해주셨는데 다른 건 볼 거 없고 사진이 괜찮죠? 이 사진이 지금보다는 젊을 때 사진이 잘생겼어요. 옛날엔 잘생겼다 그랬다고요. 코칭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코칭 얘기는 이제 우리 3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1부, 2부는 이 바로 본다는 게 뭐냐 하는 얘기 이제 그걸 과학과 연결시켜서 그다음에 부처님 말씀에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제가 근데 부처님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들보다 실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온 것은 아니고 과학과 과학 속에서 나타난 상황들을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런 걸 몇 개 찾은 게 있어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책을 썼는데 제가 코치라는 게 뭔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 인연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비움과 소통이라는 현대불교 신문에 제가 한 40주 연재를 했습니다. 그때 불교와 코칭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기자가 이제 부처님이야말로 제일 세상이 이제 제일 가시는 코치 아니냐 뭐 그런 제목으로 크게 한번 인터뷰를 하고 그 뒤에 절더러 칼럼을 쓰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쓴 것이 책으로 나와 있어서 가져왔는데 벌써 10여 년 전 2011년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연기했으니까 저는 이제 늙은 사람이죠 뭐 다 사라져가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 소개는 뭐 이 정도 하고요. 이 재밌는 비디오 하나 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놓고 났더니 다른 차로 한 거예요. 똑같은 차가 이렇게 끊겨 있으니까 자기 차인 줄 알고. 웃으셨는데 이런 일 웃으세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우리가 사실 몰라요. 그래서 바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한번 더 보실래요? 재밌어요? 네? 그럼 다시 보시죠 한번.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다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아침에 지금 출근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런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봐야 되는데 바로 보지 못하고 봤다고는 생각하는데 엉터리를 봐놨단 말이죠. 그런 게 이렇게 잘 바로 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불교인데 불교 말고도 이 바로 보기에 목을 매는 분야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봐야 되겠다고 눈을 목을 매는 그런 학문이 있다고요. 그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다음 비디오 한번 보시죠. 아, 요건 왜 이렇게 또 시작해요? 왜 이래? 이게 어떤 거? 오른쪽 버튼? 어떤 거? 이걸 누르면 오케이. 예. 여기도 제가 비디오 오늘은요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말을 해봐야 제 말이 그렇게 재밌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보시면서 말보다는 보시는 걸로 주로 하려고 그래요. 비디오도 보시고 여기 써져 있는 것도 보시면서 뭘 얻어가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거니까요. 또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보태야 될 게 있으면 보태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필레라는 그 우주선이 어떤 혜성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요즘은 달 뒷면 갔다 온 거로 시끌벅적하죠. 그래서 달 뒷면을 우리 인간이 처음 봤다. 그래서 우주의 신비가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10년 전, 20년 전 얘기입니다. 잘 내가 사용을 여기 나왔네. 2004년도에 ESA라는 게 유럽에 있는 스페이스 센터예요. 거기서 혜성,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주 태양계 끝에 있는 혜성에다가 우주선을 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10년이 걸린답니다. 2004년에 본 것이 2014년에 혜성 궤도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궤도에 비행을 하면서 자기 자선, 모선이 이름이 로제타예요. 그래서 자선의 이름이 필레, 아까 보신 필레, 그 자선을 떨어뜨려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탐험을 하고 거기서 송신을 하고 자료들을 이제 보내왔는데 이제 그걸 ESA에서 받아가지고 분석하고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필레는 원래 그 역추진을 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내린 게 아니고 그냥 중력으로 조그마한 혜성이니까 중력이 크지 않거든요. 떨어뜨리니까 그러면 내려가다 통통 튀겨서 이제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이놈이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태양을 못 봤잖아요. 그러면 태양 전지가 발전을 못하니까 결국 얼마 정보를 못 전하고 이제 그 수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2년 지난 뒤에 로제타가 자기도 투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송신을 하고 이제 자기 운명을 다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지구에서부터 뭐 수백만 킬로 떨어져 있는 태양계 끝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신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보려고 하는 거죠. 잘 보려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다음에는 퀴즈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이 뭔지, 이 사진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뭔지 모르시겠어요? 조금 아까 본 화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 영상과. 멋진 유적같이 보이죠? 네, 그럼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로제타 스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제타 스톤 뭐죠? 그 에집트 시대의 상형 문자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마침내 이 로제타 스톤이라는 걸 발견했더니 여기 여름 말, 히브리 무슨 나중 말 이렇게 이집트 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네 가지 말인가로 똑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발견해서 드디어 에집트 고대 에집트의 역사를 알게 됐다. 이제 해석이 가능해졌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제타가 뭐냐면 로제타가 아까 보낸 모선의 이름이 로제타였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럼 그 다음 거는 상상해 보면 그거는 다음 거는 그 자산의 이름이겠죠. 이거 예, 필레 오벨리스크라고 이것도 똑같은 목적으로 필레 거기 있는 상형 문자들이 저희 영어로는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해독하는데 도움을 준 그런 두 개의 중요한 역사적 기념물입니다. 이 두 개가 뭘 발견하게 했다고요? 뭘 해독한다고요?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의 기원을 이제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 두 가지 해독기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디코딩입니다. 이게 이것들을 왜 이제 이런 것들을 탐사선에 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시겠죠? 탐사선이 우리가 역사를 해석한 것처럼 우주의 기원을 해석해달라. 그런 간절한 욕망을 담아서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이름을. 네. 현대 과학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음에 또 하나 퀴즈가 있는데 이건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은요. 이거 이미 절판된 책이라서 아마 못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2011년인가 아무튼 낸 책인데 제가 그 불교와 코칭이라는 그 제목으로 쓴 글을 다시 모아가지고 냈던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말인지 퀴즈를 맞추시는 분한테 먼저 맞추시는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기다리세요. 우선 읽어야 되니까. 우선 여기 써져 있는 영어는 뭐 골치 아프니까 빼고 우리말로 된 것만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한 번씩 읽어주실래요? 저기 누가 마이크 좀 전해주시면은 여기서부터 돌아가시면서 하나 둘 셋 네 분만 자원자가 생기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예. 하나씩 읽어주세요. 퀴즈 또 누구의 말? 아니요, 예. 그 말은 빼시고 예. 그 위에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전체의 일부이다. 다음은 이제 예. 아주 이러네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다른 존재와는 별개라는 일종의 시각적 환상에 빠져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며 영위한다. 이 환상은 일종의 감옥이 되어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에게 가까운 몇몇 제한된 존재들에 대한 욕망과 애증 속에 가두는 결과를 만든다. 읽으시는 것하고 저희 상황은 관계 없어요. 퀴즈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 범위를 넓히고 모든 살아가는 존재와 자연 자체를 그 존재의 아름다움으로 포용하는 자비심을 깊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로 해방하는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 같아요?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면 제가 그 조계종 그 고위급 뭐에서 무슨 하시는 회의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하루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해가지고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좋으실까 봐. 산매에 들어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양분들을 안 졸게 하느냐 하는, 그러니까 강의 내용은 둘째치고 이분들 안 졸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의 불교의 경우는 불교 얘기가 통했습니까? 그래서 과학 얘기를 꺼냈어요. 오늘 한 내용당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이제 해서 지금처럼 읽으신 다음에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차기 욕심이었든지 어느 스님 한 분이 딱 손을 드세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죠.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딩동댕 했으면 좋겠는데 딩동댕이 아니고 땡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누구와 여기서 손 들고 말씀하실 분 누구의 말인지 힌트? 돌아가실 때 국적은 미국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 아니에요? 네. 또 무슨 힌트 더 드려요? 직업은 과학자. 아직도 손 안 나오려나요? 예. 21세기, 20세기인가 20 돌아가셨으니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분. 맞았습니다. 예. 저거 이따 서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십시오. 예. 박수 주십시오. 예. 예.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다는 걸 믿어지세요, 여러분? 꼭 부처님 말씀 같죠? 그 감옥에서 해방시킨다, 리버레이션이에요. 해탈시키는 리버레이션.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 기만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게 애착시켜가지고. 그게 부처님 말씀은 똑같아.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인슈타인도 부처님 공부를 했답니다. 과학자들이요, 과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세션을 끝내고요.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 이제 과학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요즘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천체 망원경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망원경이라고 그러죠. 그 전에 이제 플랑크, 그 옆에 있는 건 플랑크 우주 망원경이고, 허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들 많이 하신 분들 같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천체 망원경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우주를 향해서 전파를 쏘고 적외선을 걷어들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주의 기원을 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빅뱅이 언제니, 빅뱅이 몇 년에 있었는지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 그러죠? 138억 년. 138억 년이 얼마나 되는지 잘 우리 상상을 불가하게 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그 달걀처럼 생긴 그림이 초기 우주의 모양을 플랭크 망원경이 찍은 거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게 플랭크 망원경인데요. 초기 우주는 우주가 생겨났을 때 이렇게 이제 수프처럼 아주 짙은 수프 모양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엉겨 있었대요. 근데 이 그때의 모습이 138억 정년에 있던 게 지금 와서 사진에 찍힌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을 해서 뭘 알겠다고요? 우주의 기원을 알겠다고 하는. 그럼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탐구하는 걸로 우리가 탐구가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죠. 물질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립자의 세계를 이제 들어갑니다. 소립자를 어떻게 발견하냐면 이제 입자 가속기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입자 가속기라는 게 지금 이건 CERN인데 CERN인데 CERN은 유럽에 있는 거고요. 여기 CERN 말고 또 뭐 시카고 옆에 있는 게 페르미 연구소라고 제 친구가 죽은 친구인데 지금 물리학 하는 친구인데 그 페르미 연구소에서 연구 많이 했어요. 거기는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리학자들이 전부 거기 자기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러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자기 실험할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가까이 일본에도 KK라는 이제 스쿠바 근교에 입자가속기가 있다. 입자가속기라는 게 뭐냐? 우리는 원자, 전자까지만 알잖아요. 그보다 더 작은 소립자가 있다는 거죠. 그건 평소에는 나타나지가 않는데 충돌을 시키면 나타난대요. 그래서 입자가속기는 이 파이프 같은 거에다가 입자가 쏩니다. 그럼 높은 속도로 쏘면 다른 입자를 부딪혀가지고 새로운 입자가 나타나는 이게 그 입자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옆에 나타나는 게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히그스라는 소립자가 발견됐다. 그런 게 2012년 일인데 그 이후에는 아직 그 새로운 입자가 발견됐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AI 아시죠? AI 쓰시는 분 계세요? AI 한 번도 안 쓰세요? AI 사용해 보셨죠? 아니 탐색할 때 요즘은 그냥 거기다 물어보면 제일 쉽잖아요. 제가 이걸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생각하니? 너 이게 뭐냐? 강의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히그스장은 물리적 실제고 불교의 공은 존재력적 통찰이라.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AI가 그 실체가 아니고 관계에서 성질이 생긴다는 구조는 놀랍도록 유사하다. AI가 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자 싶은 말을 이놈이 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얘네들은 이 과학은 뭘 원하는 거죠? 실체를 원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실체를 원하는 거고 불교는 뭘 추구했느냐? 좀 더 나중에 보면 이게 사유를 통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놀랍도록 유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관계 우리가 관계라는 건 사물과 인간의 관계도 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있고 사실은 인간 내 속에 있는 나와의 관계. 예. 가시나무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나가고 그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다음에 제가 ESA 아까 그 홈페이지를 뒤지다가 아기 예주 138억 년짜리 아기 예주가 아기 우주 아까 보셨잖아요. 그거가 좀 지난 다음에 어떤 모양이 되느냐고 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삼태극이랑은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 저 어른들 붙이는 부채에 있는 삼태극이더라고요. 요게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없어지고 태극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삼태극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삼태극에 저기 중국에 난주라는 데를 가면요. 가보셨어요? 중국? 거기 가면은 휘황묘라는 데가 있어요. 휘황묘. 이게 복희씨의 희. 그 황제니까 황. 그 묘는 묘지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전당이라는 뜻이죠.
휘황묘에 가면은 태극을 이렇게 들고 있는 휘황의 모양이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일획개천이다 그랬어요. 한 획을 그어서 하늘을 열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아는 이 제 짧은 지식으로, 야, 이게 인간의 사유가 이게 물리적 지식으로 도달하는데 이미 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 복지 씨도 갔는데 부처님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련히 이거 보시지 않았겠는가. 그 기록들이 이제 그런 눈으로 보면 여기저기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획개천이라고 이렇게 이런 그 글씨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 저기 여러분들 복기시 괴가 뭔지 아시죠? 주역의 괴가 그 복기시의 괴예요. 이렇게 해서 그어져 있잖아요. 6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 가지고 이 인간사 모든 기능 화복을 다 전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역은 또 사람들이 그 요즘 과학자들도 그렇게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 통계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일획 3태극을 되는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놨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불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는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역시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흥미도 있고 사실은 모르는 걸 찾아나가는 흥미도 있고 또 그것이 해결해 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산업혁명을 여러 번 겪었다고 하지만은 동력이 바뀌고 인력으로 하던 것이 동물의 힘으로 하다가 동물의 뭐 수레바퀴도 생기고 뭐 그다음에는 이제 전기기관차도 생기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로봇이 이제 다 우리의 노동을 대신해 주는 세계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노동자는 돈을 잡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어떤 잠정기가 지나면 인간은 풍요를 누리게 된다. 풍요를 누리는데 대가는 지불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아무튼 가치 개념이 좀 혼돈이 생길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만을 쫓아가면 이제 그런 가치가 완전 혼돈이 생기겠죠. 아무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선 과학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볼까 그래요. 그래서 21세기 과학이 만든 최대의 성과를 보니까 극대의 세계와 극미의 세계를 보는 거에 성공했다는 거죠. 어느 한계까지는.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뭘 가지고 봤어요? 망원경 가지고 제임스 컵 망원경, 망원경이나 또는 가속기 입체 가속기 같은 걸 통해서 먼 우주의 큰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무쇠의 세계로 들어가서 소립자의 세계까지 보는 데 이르렀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봤는데 앞으로는 뭘 볼 거냐? 이게 궁금한 얘기, 아직 모르는 얘기입니다. 과학은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요즘 나온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골라보니까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한 80년대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미국 물리학회에서 틀었다 이제 물리학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봐도 지금 아직 뭐 우리가 과학 깊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지난번에 스님들 높은 스님들한테 틀어져 가지고 제가 조는 걸 막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좋으실까봐 이걸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게 Powers of 10 제목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파워라는 게 뭐냐면 힘이잖아요. 근데 이 파워는 그게 아니고 수학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수학 전공자? 수학 전공자 없으세요? 2의 이제 10의 1승 그러면 얼마요? 10의 1승? 10이죠. 10의 0승은 얼마죠? 10의 0승은 1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예요? 0.1. 10분지 1. 예.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은 마이너스 10승은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0분지 1이에요. 10의 자승은 100이고. 이렇게 누승으로 올라가는 거를 파워라고 그러는데요. 수학적 용어로는. 그러니까 10을 파워로 누승시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는 영상입니다. 재미있게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 좀 길어요. 한 8분 걸립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카고의 어떤 풀밭에서 어린애하고 이렇게 부부가 놀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는 손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는 얼마? 손등 바로 위는 10의 0승입니다. 1m. 그렇게 해서 그래서 10의 25승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10이 25승이면 10에 곱하기 10에 곱하기 10에 그렇게 곱하면 어떤 숫자가 될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게 불교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진짜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불가설 이게 더 숫자였잖아요. 불찰무진 미진수 이런 거 다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는 우리가 숫자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여기는 10에 25승 그럼 숫자가 나와요. 그게 어디냐? 현재 지금 과학이 이때 그 사진을 이 영화를 만들 때 과학이 갈 수 있는 끝이에요. 거기서 우주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거 이제 이게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면 어디로 와요? 시카고로 오는 거죠. 시카고 정원으로 와서 그다음에 10의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미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10의 마이너스 12승에 오니까 어디 가냐? 원자가 보여요. 그 더 내려가면 뭔지 모르게 돼버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40승에 10의 40승을 오고 가는 그런 그 여행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한번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We begin with a scene 1 meter wide, which we view from just 1 meter away. Now every 10 seconds we will look from 10 times farther away, and our field of view will be 10 times wider. This square is 10 meters wide, and in 10 seconds the next square will be 10 times as wide. Our picture will center on the picnickers, even after they've been lost to sight. 100 meters wide. The distance a man can run in 10 seconds. Cars crowd the highway. Powerboats lie at their docks. The colorful bleachers are Soldiers Field. This square is a kilometer wide, 1,000 meters. The distance a racing car can travel in 10 seconds. We see the great city on the lake shore. 10 to the 4th meters, 10 kilometers. The distance a supersonic airplane can travel in 10 seconds. We see first the rounded end of Lake Michigan, then the whole Great Lake. 10 to the 5th meters. The distance an orbiting satellite covers in 10 seconds. Long parades of clouds. The day's weather in the Middle West. 10 to the 6th, a 1 with 6 zeros, 1 million meters. Soon the Earth will show as a solid sphere. We are able to see the whole Earth now, just over a minute along the journey. The Earth diminishes into the distance, but those background stars are so much farther away that they do not yet appear to move. A line extends at the true speed of light. In 1 second, it half crosses the tilted orbit of the moon. Now we mark a small part of the path in which the Earth moves about the Sun. Now the orbital paths of the neighbor planets, Venus and Mars, then Mercury. Entering our field of view is the glowing center of our solar system, the Sun, followed by the massive outer planets, swinging wide in their big orbits.
That odd orbit belongs to Pluto. A fringe of a myriad comets too faint to see completes the solar system. Ten to the 14th. As the solar system shrinks to one bright point in the distance, our sun is plainly now only one among the stars. Looking back from here, we note 4 southern constellations, still much as they appear from the far side of the Earth. This squares 10 to the 16th meters, 1 light year, not yet out to the next star. Our last 10-second step took us 10 light years further. The next will be 100. Our perspective changes so much in each step now that even the background stars will appear to converge. At last we pass the bright star Arcturus and some stars of the Dipper. Normal but quite unfamiliar stars and clouds of gas surround us as we traverse the Milky Way galaxy. Giant steps carry us into the outskirts of the galaxy. And as we pull away, we begin to see the great flat spiral facing us. The time and path we chose to leave Chicago has brought us out of the galaxy along a course nearly perpendicular to its disk. The 2 little satellite galaxies of our own are the Clouds of Magellan, 10 to the 22nd power, 1,000,000 light years. Groups of galaxies bring a new level of structure to the scene. Glowing points are no longer single stars, but whole galaxies of stars seen as one. We pass the big Virgo cluster of galaxies among many others, 100 million light years out. As we approach the limit of our vision, we pause to start back home. This lonely scene, the galaxies like dust, is what most of space looks like. This emptiness is normal. The richness of our own neighborhood is the exception. The trip back to the picnic on the lakefront will be a sped-up version, reducing the distance to the Earth's surface by 1 power of 10 every 2 seconds. In each 2 seconds, we will appear to cover 90% of the remaining distance back to Earth. Notice the alternation between great activity and relative inactivity, a rhythm that will continue all the way into our next goal, a proton in the nucleus of a carbon atom beneath the skin on the hand of the sleeping man at the picnic. Ten to the 9th meters, 10 to the 8th, 7, 6, 5, 4, 3, 2, 1. We are back at our starting point. We slow up at 1 meter, 10 to the 0 power. Now we reduce the distance to our final destination by 90% every 10 seconds, each step much smaller than the one before. At 10 to the minus 2, 1/100th of a meter, 1 centimeter, we approach the surface of the hand. In a few seconds, we'll be entering the skin, crossing layer after layer from the outermost dead cells into a tiny blood vessel within. Skin layers vanish in turn. An outer layer of cells, felty collagen. The capillary, containing red blood cells and a roughly lymphocyte. We enter the white cell. Among its vital organelles, the porous wall of the cell nucleus appears. The nucleus within holds the heredity of the man in the coiled coils of DNA. As we close in, we come to the double helix itself, a molecule like a long twisted ladder whose rungs of paired bases spell out twice, in an alphabet of 4 letters, the words of the powerful genetic message. At the atomic scale, the interplay of form and motion becomes more visible. We focus on one commonplace group of 3 hydrogen atoms bonded by electrical forces to a carbon atom. 4 electrons make up the outer shell of the carbon itself. They appear in quantum motion as a swarm of shimmering points. At 10 to the minus 10 meters, 1 angstrom, we find ourselves right among those outer electrons. Now we come upon the 2 inner electrons held in a tighter swarm.
As we draw toward the atom's attracting center, we enter upon a vast inner space. At last, the carbon nucleus.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세요? 세상이 참 재밌는 세상이죠. 우주의 끝에서부터 그 밀입자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이제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놓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인데요. 그 안에서 뽑은 겁니다. 지금 이제 그림이 어때요? 좀 비슷하죠? 가운데 뭐 핵 같은 게 하나 있고 옆에 뭐가 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보시는 걸로 하면 어디요? 오른쪽인가? 오른쪽 그림이 10의 25승, 그러니까 우주의 끝에서 우주를 바라다본 거예요. 사실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막한, 소위 요즘에는 암흑물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광막한 세계의 별들은 사실 별 자체가 먼지인 거예요. 네. 우주 그 별이 아니고 은하수입니다. 은하계예요. 그 은하계가 먼지처럼 보이는 그런 광막한 세계가 사실은 우주고, 사실 그 너머가 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건 뭐냐? 똑같이 생긴 그림 같은데 이거는 우주의 가운데 게 원자 핵이고요. 옆에 조금 보이는 것이 이제 전자라는데, 전자의 위치는 사실은 지키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확률로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요즘 양자역학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흡사하다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 두 개가 같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과학이 이런 결론을 내놓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이 글 어디서 보신 적이 있어요? 극소는 동대하여 망절 경계하고, 이런 글 어디서 보신 적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시니까 불경이나 어디서 그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제가 불경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제일 잘 읽고 많이 이제 인용도 하고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신신명이에요. 신신명. 신신명은 누가 진 거죠? 신신명. 여기 신신명 모르세요? 신신명. 승찬. 그러니까 3조 승찬 스님이. 그러니까 달마가 서조죠. 저 1대고 2대는 누구다? 제가. 3조가 승찬입니다. 그 승찬 스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400년 전에 쓰신 글인데, 쓰셨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모아놓으신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수만을.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신신명을 가지고 동기생 저희 불교 동호회 이런데 갖다가 한 줄씩 올렸다고요. 전부 73수가 있어요. 73수가 두 줄씩 해가지고 그거 올리면서 무비 스님 얘기도 갖다 쓰고 뭐 성철 스님 이 해설도 갖다 막 여기저기서 갖다 붙여서 그 홍보를 했더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부 몇 자냐면 73이니까 146자죠. 146수. 근데 그게 왜 다 외지더라고요. 제가 그거 제가 자랑스러운 건 그거 외우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못해. 그래서 경중에 외우는 건 그건 경이 아닌데, 천수경도 못 외우는 주제인데 그냥 가서 맨날 보고 가서 말이죠. 그거는 왜입니다. 망절, 이게 그 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극토는 동대하고, 가장 아주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아서
그 경계가 끊어진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대로 뒤집혔죠. 극대는 동서에서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아서 그 변표를 볼 수가 없다. 가생사리와 겉을 볼 수가 없다. 이게 승찬 스님이 1400년에 하신 얘기입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사유의 세계에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화엄경 전 요즘은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리타이어 해가지고 집에서 지내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뭘 하기로 했냐면 처음엔 법화경을 한번 사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붓글씨를 좀 썼거든요. 그 화선지 끓여놓고 붓글씨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화선지 하나에 딱 사게 붓글씨를 쓰면 한 시간쯤 걸려요. 쓰는 시간이. 제가 2시간은 제가 그걸 쓰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썼더니 법화경을 한번 썼더니 법화경이 한번 쓰는데 얼마 걸렸냐. 처음에는 한 서너 달 걸리더라고요. 2시간씩 써가지고 법화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한 대여섯 번 썼어요. 그랬더니 법화경 묵치가 뭐 이렇게 거의 탑을 내가 썼다 그럽니다. 서탑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걸 좋다고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들 같이 넣어드리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아는 분들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법화경은 그래서 총 6번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화경 그만 쓸까 하고 이제 뭘 쓸까 했더니 뭘 쓰면 좋을까요? 그다음에 화엄경인데 화엄경은 80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엄경을 쓸 수가 있을까? 쓰다가 죽나? 이게 그걸 이걸로 쓰면 돼요. 약창계는 뭐 한번 쓸 수 있고. 근데 화엄경 전체를 한번 사경을 해볼까? 근데 왜 사경하는 생각을 먹게 되면 우리가 경을 읽으면 그냥 읽지 그걸 잘 또박또박 읽지 않고 똑같은 말 또 나오면 또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사경을 하면 그렇게 건너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그러면 내 죽기 전에 쓰다 죽자 그래가지고 쓰다 죽자 시작해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는데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 지금 어제 49권째 썼습니다. 그러니까 80권 중에 그러니까 잘하면 죽기 전에 다 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모를 것도 많아요. 모를 거 많고 한자도 모르는 한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써요. 그냥 쓰고 넘어가고 나중에 가서 찾아보고 뭐 요즘은 그 경전 소서에 가보면 번역도 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옆에 번역이 나오더라고요. 번역으로. 그래서 그 아주 좋은 공부거리가 생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런 얘기들이 다 그 안에 있거든요. 누가 그러죠? 저희 의상 스님이 하는 뭡니까? 법성계가 화엄경을 집어 던졌더니 나머지 남은 것만 모은 거라 그러죠.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비유일지도 모릅니다만은 사실 그 안에 아무튼 함축되어 있는 말들이 너무 좋은 말들이 많고 보면 뭐 그 안에 귀신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귀신인지 천사인지 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신명기가 나와서 계속 길어졌습니다. 화엄세계관 중에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법성계에 나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그 소리 아니에요, 그죠? 아니 미진 중에 시방이 들어가 있다는데 사실 시방이 우주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 우주 하나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 안에 더 큰 우주가 더 들어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끝을 모르는 멱에 의하는 멱에 의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멱이 파워거든요, 영어로는 멱 파워가 이 우리가 겨우 40승을 봤는데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0몇 승에서부터 25승까지 40승을 봤는데 이게 40승만으로 끝나겠습니까? 무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물리학의 화두였는데 이제 더 골치 아픈 게 나타났어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 슈레딩거의 고양이. 모르세요? 양자역학 얘기 공부할 때는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의 위치를 확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보면 틀려져 있다. 보면 틀린다 하는 게 그게 부처님 말씀에 나와요. 그죠? 우리가 보면 틀린다는 거예요. 말해도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수 없는 그 경지를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미 그게 왜곡된 거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이 미세 세계의 양자를 들여다보려고 그러니까 양자를 보면 이게 이미 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가 개입을 하게 된다 이게 관찰자가. 지금까지는 관찰자와 대상은 따로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따로 떨어져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이것이 이제 관계가 이루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재의 근원은 뭐라고 배우셨어요? 부처님 말씀에서 존재의 근원이?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이제 말씀 다르게 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PD하고 고PD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한 20년 전에 25년 전 2000년대에 뭘 했냐면 네스고라는 그때 불똥이 있었어요. 네스고 지금은 네이츠인데 그때는 네스고였어요. 그 SK에서 하는 거기 불교동호회가 있었다고요. 인터넷 불교동호회. 그래서 시간 되니까 쉬실 시간이네. 예. 다음 쉬시고 나서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 예.